밤마다 같은 꿈을 꿉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꿈속엔 언제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안개가 자욱한 마을 끝 낡은 우물가. 그리고 그곳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인. 여인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릴 뿐입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꿈은 거기서 끊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꾸는 꿈이 그냥 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늘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고. 이 사내도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지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내는 견디다 못해 길을 나섰습니다. 꿈속 그 풍경을 찾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사내가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아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 여인에게는 이유가 있어.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여인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사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이름을 처음 보는 순간 먼저 불렀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모든 답을 아시게 될 겁니다. 꿈이 아니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조선 땅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선다리아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봄이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밥을 나눠 먹으며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엔 텃밭이 있었고 처마 밑엔 낡은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변변치 않았지만 집안엔 언제나 따뜻한 밤 냄새가 풍겼습니다. 바로 이 집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김서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해 28살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서늘한, 얼핏 보면 냉정해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이 힘들다 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고 어른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또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심성이 곱다. 아비가 일찍 떠난 게 흠이지 그 녀석 참 잘 됐으면 좋겠어. 서준의 아버지는 서준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서준은 그날부터 아버지이자 아들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논밭을 도와 품삯을 벌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책을 펼쳤습니다. 과거 시험, 그것이 서준의 꿈이었습니다. 서출, 즉 첩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벽이 높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낙방했습니다. 3번째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서준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 그런 서준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의 첫서리가 내리던 가을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낯선 마을 끝 오래된 우물가. 돌담 위로 이름 모를 덩굴꽃이 피어 있고 우물 옆에는 낡은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었고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준이 놀라 다가가려는 순간 꿈이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서준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꿈이군.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겼지요. 문제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또 같은 꿈이었습니다. 같은 안개, 같은 우물가, 같은 여인, 같은 말.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흘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넌지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총각이 꿈에 여인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요. 나이가 찼다는 뜻이지. 얼른 장가나 가야 해. 서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꿈이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준은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안개, 그 우물가, 그 여인. 눈을 뜨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밥맛이 없었으며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밤 서준은 꿈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은 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요?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는 겁니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별빛만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준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고 책을 펼쳐도 눈이 글자 위를 멍하니 맴돌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치우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서준아, 요즘 무슨 일 있느냐?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같은 안개, 같은 우물가, 같은 여인, 같은 말. 그 말이 끝나면 어김없이 꿈이 깨진다고. 어머니는 처음엔 가만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석 달을 한결같이? 예, 어머니. 단 하루도.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사람이 꾸는 꿈 중에는 하늘이 보내는 꿈이 있다고 하더라. 한두 번이면 그냥 꿈이지만 석 달을 한결같다면 그건 하늘이 너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던 여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모습만이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준은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았습니다. 꿈이 깨졌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봐야겠다. 직접.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어딜? 꿈속 그 풍경을 찾아가려 합니다. 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공부도 밥도 잠도 모두 틀려먹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이 꿈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느 방향이냐? 꿈속에서 늘 해가 지는 쪽에서 걸어갑니다. 서쪽입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준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닥치고 앉아 있어라. 어머니는 등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보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며칠치 미숫가루와 얇은 솜니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서준이 펼쳐보니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거라. 내 갈 길이라면 어미가 막지 않겠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보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서준은 길을 나섰습니다. 서쪽으로 꿈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웠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낯선 마을을 지나고 낯선 고갯길을 넘고 낯선 냇가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이 저절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서준은 어느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준의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돌담을 타고 오르는 덩굴꽃. 꿈속에서 본 풍경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여기다. 서준은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돌담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이 꼬꼬댁 울었고 어디선가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서준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 한 분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한양 쪽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잠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 끝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오두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긋하게 담뱃대를 쥐고 있던 손이 딱 멈추었습니다. 거긴 왜? 아, 그냥 여행 중에 들른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려고요. 노인은 한동안 서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 양반. 그 집 근처엔 가지 마시오. 좋을 게 없어. 무슨 까닭입니까? 그냥 그렇소. 이 마을 사람치고 그 집 가까이 하는 사람 없어. 이유는 묻지 마시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준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낙네는 오두막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요. 바쁩니다. 빨래를 이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당 앞에서 마주친 젊은 훈장에게도 물었습니다. 훈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집 이야기는 여기선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싫어하십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훈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서준 쪽으로 한 발 가까이 오며 속삭였습니다. 그 집에 여인이 혼자 삽니다. 부모는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꺼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무슨 사연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어른들이 입을 닫거든요. 서준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안쪽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었는데 마을 끝으로 갈수록 집들 사이가 벌어지더니 어느 순간 길이 좁아졌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저 멀리 오래된 돌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낡은 오두막 지붕이 보였습니다. 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돌담 위로 덩굴꽃이 피어 있었고 우물의 두레박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백 번 본 풍경이 지금 눈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진정하자. 그냥 여인 한 명을 만나는 것이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나그네인데 잠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굳어버렸습니다. 문 안에 서 있는 여인.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 단정하게 쪽을 진 머리. 가지런히 모은 두 손. 꿈속의 여인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도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덩굴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이시지요? 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여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헤매다 겨우 돌아온 사람처럼 가슴 한켠이 아릿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오두막 안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한쪽 벽엔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창가엔 작은 화분 하나가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궁이 앞에 앉아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수백 번 준비해온 사람처럼. 서준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인은 찻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꿈을 꾸었거든요. 서준은 찻잔을 받다가 멈추었습니다. 꿈을요? 네. 밤마다 같은 꿈을요.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들렸습니다. 서준. 분명히 그렇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준은 손에 든 찻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오두막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서준은 그 빛 속에서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아파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설아입니다. 이설아. 서준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설아. 눈꽃.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던 그 여인의 이름이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마을 주막에 묵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꿈을 꾸었거든요. 밤마다 같은 꿈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우리 둘을 이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은 저 여인을 저토록 꺼리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주막 마당에서 노인 한 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제 우물가에서 말을 끊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준을 보자 잠깐 눈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서준이 먼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 여인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석 달 동안을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꿈? 안개 낀 우물가. 흰 저고리 입은 여인.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 노인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마당 구석 평상으로 걸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앉아보시오. 서준이 맞은편에 앉자 노인은 오랫동안 땅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소. 그 일이 있던 날을 직접 본 사람 중에 살아있는 건 나 하나요. 무슨 일 말씀입니까? 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아 그의 부모 이야기요. 2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이 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알고 샘도 밝아서 마을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마을 곳간에서 곡식이 크게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눠야 할 곡식이 절반이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씨를 지목했어. 곳간 열쇠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 씨였으니까. 물론 이 씨는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는 이미 도둑으로 보였던 거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 당시 마을에서 제법 세도를 부리던 최 씨 집안이었지. 그 집 아들이 빚을 갚으려 손을 댄 거였어.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최 씨 집안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가에 끌려갔어. 매를 맞았어. 얼마 못 버티고 옥중에서 죽었어. 설아 어미도 그 충격으로 이듬해 봄의 세상을 떠났고. 설아는 그때 겨우 6살이었어. 서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설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도둑의 자식이라고 했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어. 어른들도 모른 척했고. 최 씨 집안은 설아가 크면 아비이를 들추고 나설까봐 더욱 소문을 퍼뜨렸어. 저 집 가까이 하면 재수가 없다. 흉가의 자식이다. 그렇게 설아는 마을 끝에 혼자 남겨진 거요. 주막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설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아파본 사람의 눈빛. 이제 그 눈빛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최 씨 집안은 지금도 이 마을에 있습니까? 있어. 여전히 세도를 부리고 있지. 그럼 이 씨의 누명을 벗길 방법은 없겠습니까? 노인은 서준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하지만 그걸 나서서 할 사람이 없는 거요. 최 씨 집안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그네 양반.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당신은 이 마을 사람도 아니지 않소. 서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아직도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곧장 설아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은 설아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께. 설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군요. 설아 씨.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이 마을 사람도 아닌데. 꿈이 저를 이리로 이끈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 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저 혼자만 알고 26해를 살았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서준은 그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서준은 그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우물 속에 가득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막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서준은 품 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길을 나설 때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법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밤마다 외웠던 그 책이었지요. 서준은 책장을 넘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씨의 누명을 벗기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곳간을 관리하던 기록, 최 씨 집안의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서준은 조 씨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서준을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소. 당신 말이 자꾸 걸려서. 어르신. 알았소. 내가 증언하겠소. 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여 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소. 무서워서. 최 씨 집안이 두려워서. 하지만 당신이 말했지. 사람이라면 못 본 척할 수 없다고. 나는 이 마을 사람이면서 그걸 못했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죽기 전에 한 가지 옳은 일은 해야 하지 않겠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은 움직였습니다. 조씨 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20여 년 전곡간 기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마을 문서를 보관하던 서당 창고 깊숙이 낡고 빛바랜 장부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최 씨 집안 아들의 이름이 적힌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곡식이 없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준은 그 장부와 조씨 노인의 증언서를 들고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고을 원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여 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추다니 하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서준이 장부를 펼쳐 보이고 조씨 노인의 증언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하자 원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서준은 침착하게 하지만 단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님, 억울하게 옥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었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20여 년 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딸이 누명을 쓴 채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원님은 오랫동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사흘 후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최 씨 집안 아들이 결박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아에서 공문 한 장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고 이 씨의 무죄가 공식으로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공문을 들고 설화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설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문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죄라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문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26해 동안 혼자 사귀고 또 사귀었던 눈물이 그제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설화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곧 좋은 사람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서준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씨 노인이 혼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조심스럽게 혼례 자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래전 돌을 던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화는 그 고개를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다고 설화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미워했어요. 하지만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 상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것 같았어요. 서준은 그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오두막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엔 웃음이 있었고 우물가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습니다.
서준은 결국 그 이듬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설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안개 낀 우물가도 흰 저고리의 여인도 더 이상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늘이 보낸 꿈은 할 일을 다 마친 뒤에야 비로소 끝이 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꿈이란 것이 때로는 그냥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말일 수도 있고 오래전 억울하게 떠난 사람이 남겨놓은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서준이 그 꿈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설화의 아버지는 2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완성할 수 있었지요. 꿈이 아니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